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이제 펌웨어를 작성할 때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논의가 있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작성하고 있는 그 펌웨어의 대부분이 코어텍스 M이죠. 암 코어죠. 예, 이 코어텍스 M은 기본적으로 32비트 코어입니다. 그래서 내부 버스도 32비트 버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32비트는 이제 4바이트죠. 한 번에 4바이트를 읽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읽고 쓸 때는 32비트 단위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32비트, 즉 4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이 된, 그러니까 한 번에 읽어올 때 그 주소가 4바이트로 정렬된 데이터를 읽을 때 가장 이제 효율적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렬된 데이터라는 그거죠. 주소가 0, 그 다음에 4바이트 뒤면 0, 4죠. 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4바이트 단위로 정렬이 된 데이터에 읽어올 때 가장 이제 효율적인데, 만약에 이제 포인터, C에서 이제 포인터를 사용할 때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의 타입이 뭐 16비트도 있고 32비트 있고 한데, 그 주소 그 값을 정렬되지 않은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나 최적화에 따라서 폴트, 그러니까 메모리 폴트죠. 메모리 폴트 혹은 정상 처리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구 아키텍처, 그러니까 암의 코덱스 M 보다도 뭐 이전이나 뭐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무조건 이 주소를 이용해서 액세스할 때는 4바이트로 정렬이 된 데이터만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폴트가 떴습니다. 예, 근데 코텍스 M 시리즈에서는 모든 코텍스 M 시리즈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예, 특정 시리즈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제 인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코드예요. 지금 이렇게 그 1바이트짜리 버퍼를 16개를 만들었죠. 그럼 이거는 이 변수가 아마 이 변수의 시작 위치는 정렬이 돼 있을 거예요. 정렬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 32비트짜리 포인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럼 여기에 주소 값을 이 버퍼에 0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1바이트 뒤에 그 데이터의 주소를 넣습니다. 주소죠. 예. 그러면 얘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라이트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를 제가 테스트를 이제 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게 다 폴트가 아니라 그랬죠. 하드웨어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정상 처리하게 하려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간단히 알아보면 4바이트로 정렬된 데이터를 읽을 때는 여기 메모리에 데이터가 8바이트가 있다고 쳤을 때 32비트 버스죠 이게. 그러면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될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면 한 번에 싹 버스로 가져와서 쭉 가져오면 됩니다. 한 번만 읽으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요 가운데 있는 여기 뭐 하위에 있는 거 2바이트, 상위에 있는 거 이렇게 2바이트, 이렇게 요거를 읽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포인터로 여기를 지정을 하면,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요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맞죠. 한 번에. 예, 한 번에 가져오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내부에서는 이 버스에 실을 때는 실제 내부적 하드웨어 버스에는 그 정렬된 데이터밖에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버스에 하나 싣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또 버스에 실어서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온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죠. 시프트 시켜서 얘는 뭐 상위로 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다가 요 4, 5 요 데이터를 해서 뒤에서 합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버스 사이클이 두 사이클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렬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한 사이클이면 되는데, 정렬되지 않았을 때는 최소한 두 번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또 뭐 시프트 시킨 다음에 오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코어텍스 M0와 M0 플러스는 이걸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자 문서에 보면은 여기 코어 M0 유저 가이드 보면은 어드레스 얼라이먼트, 이게 노 서포트, 그렇죠? 노 서포트, 언얼라인드 액세스는 지원하지 않는다. 코어텍스 M0 프로세서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렬되지 않은 메모리 액세스를 하게 되면 하드 폴트가 발생한다. 예, M0 플러스, M0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코텍스 M3 이상은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래서 M4의 이 테크니컬 문서를 보면 여기 그쵸? 코텍스 M4는 예, 정렬되지 않은 메모리 액세스를 지원을 한다. 그쵸? 예. 그리고 단 로드 스토어 싱글 명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뭐 로드 스토어가 사실 포인터 접근할 때 대부분 이 명령을 이용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 컴파일 최적화 옵션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거를 정렬되지 않아도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처럼 코드로 두 번 읽은 다음에 이거를 합쳐주는 기능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줘요. 예,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컴파일러가 명령을 추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코드 양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복된 루프나 이런 데서 이거를 쓰게 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최적화 옵션에 따라서 하드 폴트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지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이제 없지만 제 생각에 이게 버스 사이클이 정확히 얼마나 뭐 같은 월 사이클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도 대부분 속도가 필요한 곳에서는 정렬된 데이터를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코어텍스 M0 플러스 MCU하고 그 다음에 F4, 그러니까 코어텍스 M4가 들어간 보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먼저 코텍스 M0,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거죠. 네, 지원하지 않는 거고, 요거를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드 폴트가 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처음에 최적화를 5.0, 그러니까 none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하고, 그래서 하고 디버깅을 이제 건 다음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습니다. 네, 들어왔죠.
들어오고, 여기서 제가 저 루프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큐브 아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디스어셈. 예, 여기 안 보인다고 하면 윈도우에 쇼 뷰에 여기 디스어셈블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럼 여기 보면은 자, 똑같이 한 바이트 단위로 만든 다음에 버퍼를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시작 주소를 포인터에 넣고, 이 포인터의 데이터를 데이터 아웃에 넣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이제 5.0로 했죠. 5.0 했을 경우에는 지금 R3에 이제 포인터 값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R3 스토어 R3를 여기다 놓고 R3가 이제 포인터 주소죠. 이 주소값을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예, 주소값을 읽어온 다음에 R3에다가 요 P 데이터가 갖고 있는 요거의 주소값을 넣은 다음에 요 R3가 가리키는 곳에 그 데이터를 로드해 오죠. 예, 로드한 다음에 R3 값을 다시 저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아웃일 겁니다. 여기 데이터 아웃. 예. 그럼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죠. 그냥 그 4바이트 단위로 읽고 그 리드 했다가 라이트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소를 add 플러스 1 하죠. 이렇게 플러스 1. 그러니까 포인터를 이렇게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요 R3에 들어간 주소값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드 폴더가 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아까 그 LDR 혹은 스토어를 이용해서 억셋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최적화 옵션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적화를 뭐 디버그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되고요. 일단 디버그로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로 한 다음에 자, 다시 아까랑 똑같은 코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런을 하고 자, 여기 디스어셈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드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쵸? 예, 여기 보시면 똑같이 주소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는 맞는데 읽을 때 LDR 두 개가 들어가죠. 그쵸? 예, 로드를 2번 합니다. 예. 로드를 2번 이제 하고 그냥 봐도 코드 사이즈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어셈 명령어 자체는 뭐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단은 코드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드를 2번을 하고요. 로드를 2번 하고 뭐 시프트 한 다음에 다시 5와 합치죠. R2, R1을 이제 합치네요. 예, 합친 다음에 뭐 많은 작업을 하네요. 일단 이거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컴파일러가 코드를 생성을 해줬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아웃이 밸류 값이 어떻게 되어 있죠? 1, 2, 3, 4. 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컴파일 옵션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하드 폴트가 나지
이제 않고, 하지만 아까 봤듯이 디스어셈블 됐을 때 코드량이 거의 한 뭐 3배, 4배 이렇게 늘어났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원되는 F4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얘도 이제 코드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겠습니다. 자, 얘는 얘도 아마 최적화 옵션이 50, 50입니다. 얘로 들어가고요. 제가 보드를 바꿔야 되는데, 보드를 바꾼 다음에 다시 그래서 런을 하고, 자, 똑같은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자, 디스어셈블을 보면 여기 보시면 코드량이 지금 이제 명령어가 3개로 3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코텍스 M0 플러스에서 최적화한 거랑 거의 이제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쵸? 포인터 값 읽은 다음에 그 포인터를 이제 이 변수에 넣고 로드니까 포인터 읽어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R3에 넣은 다음에 그 R3 데이터를 다시 변수 데이터 아웃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주소를 플러스 1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런을 하면 하드 폴트가 안 나오고 데이터가 똑같이 아까 그 코텍스 M0 플러스 코드랑 데이터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써도 뭐 최적화 옵션에 상관없이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드 폴트가 발생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저도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아까처럼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컴파일러 옵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퍼포먼스적인 저하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된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